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S-오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석유화학 증설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라고 할 수는 없죠. 정유회사인데 석유화학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좀 저기를 느끼실 거예요. 미국의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네. 이런 회사들은 지금 날아갔는데 우리나라 S-오일은 목표 주가는 좋게 나오는데 너무 안 가가지고 너무 짜증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엑슨모빌이나 지금 쉐브론은 시가총액이 뉴욕에서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큰 종목들이 엑슨모빌이 2021년도 1월 달에 38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92달러에 와 있고요. 쉐브론은 8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170달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정유 회사인데 네. 맨날 뉴스에는 무슨 정제 마진이 사상 최고니 정제 마진이 4달러에서 5달러 사이가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배럴당 20달러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제 마진이 7배가 됐는데 왜 이렇게 틀릴까? 일단은 그거의 차이부터 물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차이도 있죠. 기본적으로 그건 시장의 차이고 그 자본 시장의 차이죠. 그거 말고도 일단은 저기를 알아야 됩니다. 상류와 하류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하류로 내려오는데 만약에 위에서 들어온 물이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 위에서 산골 마을에서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냇물 밑에서 놀면은 놀아야 되는데 고기도 잡아야 송사료도 잡아야 되는데 막 퐁퐁 기름이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류가 중요합니다. 이게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업스트림을 이제 정유 산업에서는 석유를 탐사를 하고 찾아내는 거죠. 원유를 탐사를 하고 시추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것까지 요 정도까지를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그거를 받아서 정제를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나눠서 제품을 파는 거.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이런 거 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프타는 화학회사에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이걸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운스트림에 속하고 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이 저렇게 날아갔는데 왜 안 가느냐. 미국 시장이 당연히 좋고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쉐브론, 엑슨모빌은 예를 들어 이제 조선 회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드릴십이나
FPSO라고 옛날에 삼성중공업이 많이 수주했다가 뭐 어그러지고 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뭐 재고로 남아 있다고 막 그 단어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드릴십이라고 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그 여기 뭐 바다에 원유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탐사를 한 다음에 시추를 해요. 그 다음에 FPSO라고 이제 둥둥 떠 있는데 거기다가 원유를 저장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육상에 있는 그 터미널 같은 데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우리나라는 받아다가 이제 그걸 정제하는 건데 이 업스트림 쪽의 영업이익률이 많게는 막 3배씩 더 나옵니다. 다운스트림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치솟고 이러면 이 그 원유 시추 탐사하고 시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 지상에 있는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 가격이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 해상에 있는 유전도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그게 올라가죠. 그 유효성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그런 재고를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스트림 쪽 이쪽에서 쉐브론 엑스모빌이 더 많이 일단 가져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넘어오는 건데 거기서는 지금 경유 스프레드가 하드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아니 화물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유를 주로 넣는데 아니면 디젤차 운전하시는 분들 경유는 보통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뭐 지금이야 막 2,000원 뭐 이렇게 다 가고 있지만 옛날 그냥 한 1,500원을 따져봅시다. 1,500원이면 경유가 한 900원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일부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가지고 아니 나 지금 환경 오염은 좀 그렇지만 디젤차가 좀 기름이 덜 싸게 먹히니까 이거 탔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휘발유 가격 역전하고 그게 지금 경유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 때문에 경유가 모자르게 돼요. 그리고 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운송이 활발해지면서 경유가 많이 쓰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유 스프레드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그 스프레드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이 그 엑신모빌 쉐브론이 시추 탐사 그 이외에 다운스트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얘네들은 이득이 나고 있는 거죠. 근데 S-오일이나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유 시추 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회사에서 드릴십이나 FPSO를 쉐브론이나 엑스모빌에 판매를 하고 있지 우리나라 정유회사는 원유 시추 탐사하는 구역 원유가 없잖아요. 지금 한 방울이 안 나는데 어디 가서 뽑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거죠. 대신 아까 경유 스프레드 그리고 휘발유도 지금 마찬가지로 스프레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제 뭐 점점 더 그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겠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든 경유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 휘발유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이런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그 업스트림을 못 가니까 다운스트림만 해서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그 부분이 있으나 워낙 지금 그 정제 마진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S-오일도 좋아요. 근데 왜 지금 석유화학 증설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봤듯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그 기본적인 경기 회복의 수요 두 개가 중첩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아까 경유 스프레드가 비이성적으로 치솟고 있는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현된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다면은 경유 스프레드가 그만큼 확대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유 가격이 급등한 거는 이 경기 회복의 수요보다는 경기 회복의 수요라면은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기가 된 거죠. 발현이 된 거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계속 있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뭐 증산을 한다. 그거에 방어해서 그럼 또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그 기본적으로 다운스트림만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근본적으로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나프타를 노리게 된 거예요. 그 화학회사에 넘겨주는 원유를 끓였을 때 휘발유, 나프타, 경유 등의 중요 아스팔트가 나오는데 나프타를 석유화학회사에 넘겨주는데 우리는 다운스트림만 하고 있는 데다가 국제 원유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뭐 경기에 따라서 너무 연동이 심하니까 이게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에 손을 대다 보니까 그 석유화학회사 거에 이제 먹거리에 눈독을 들이게 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차 프로젝트는 2018년에 약 5조 원을 투자해서 이 완공을 해놨습니다.
지금 복합 석유화학 시설이라고 RUC랑 ODC인데 RUC 같은 경우는 이제 중질.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고 좋은 기름을 경질이라고 하고요. 가벼운 기름. 그리고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질. 아스팔트 뭐 벙커 CU로 가면은 무겁고 더러운 기름이에요. 싸고. RUC에서 중질의 잔사유를 재처리해요. 그러니까 원유를 끓여가지고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를 팔고 거기서 남은 잔사유가 나오는데 그걸 다시 한번 또 끓여요. 또 끓이면 거기서 휘발유랑 프로필렌이 나와요. 휘발유는 원래 나오는 건데 또 나오는 거고 프로필렌은 이거는 화학회사에서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끓이면 나오는 게 에틸렌, 프로필렌 그거잖아요. 네. 기초 화학 물질. 그 프로필렌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시 ODC에서 프로필렌을 또 끓여요. 그럼 여기서 PP랑 PO가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기초 원료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2018년에 5조 원을 투입해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지금 다 말한 앞부분의 그런 약점들 때문에 S-오일이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샤인 프로젝트라고 올해 6월 달에 기본 설계 작업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내 FID, 이건 최종 승인이고요. 최종 투자 승인을 완료해서 2026년 상반기에 건설 완료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 2018년에 5조 원 투입했는데 이번엔 7조 원을 투입을 합니다. 여기서 뭐 하냐면은 나프타를 노린다고 해죠. 나프타를 석유회사에서 넘겨주는 게 싫은 거예요. 나프타에서 나오는 끓이는 게 이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나프타와 부생가스를 원료로 해서 연간 180만 톤 규모의 에틸렌 그 생산 설비, 스팀 크래커를 만들겠다. 그리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설비, 석유화학 설비를 건설하겠다. 이거 석유화학회사가 하던 일이죠. 여기에 지금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PO는 차량이나 가전제품에 쓰이고 PP는 우리 너무 많이 쓰이죠. 포장재, 의료용, 위생용 제품의 원재료고요. 만약에 샤인 프로젝트까지 완공되면은 아까 2018년에 그 잔사유 처리 시설과 그 RUC, ODC 있죠. 요거랑 합쳐가지고 석유화학 비중이 지금 현재 12% 정도인데 25%까지 2배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의 4분의 1을 석유화학에서 내놓기 때문에 석유화학은 정유보다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왜 석유화학 쪽이 지금 요 1분기, 2분기 요 당장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경유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치솟는다고 했죠. 그러면 정유회사 입장에서 뭘 팔고 싶겠어요? 경유가 제일 비싼데 경유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유를 끓였을 때 휘발유, 나프타, 경유 등의 중유가 나오는데 경유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럼 경유를 많이 뽑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프타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나프타는 가격이 올랐겠죠. 그럼 석유화학의 원료는 나프타잖아요. 근데 나프타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가격도 이 마진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석유화학 쪽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줄어들지만 그 일시적인 부분이 원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그냥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석유화학 쪽이 훨씬 마진이 높기 때문에 이 증설에 대한 욕구를 지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경유 스프레드가 높아서 경유를 많이 뽑아내가지고 나프타 가격이 올라서 나프타에서 나오는 화학 제품의 마진은 안 좋지만 전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려면 이쪽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샤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은 무려 25%를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뽑아내게 된다. 더 이상 정유회사라고만 부르기에는 어색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네. 우리 정유사라고 하지만 지금 정유사라고 부르기도 석유화학회사 부르기도 그 분간이 애매모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사업이 또 이제 시작되고 있죠. 네. 신사업 얘기도 바로 할까요? 네, 하시죠. 지금 수소 사업하고 연료전지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철강 그리고 이런 정유회사 이런 데가 그리고 시멘트 같은 데죠. 그 어떤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ESG 경영 탄소 중립에서 제일 많이 탄소를 뿜어낸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도 없애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손대죠. S-오일의 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아람코랑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블루 수소랑 블루 암모니아를 국내에 도입을 하겠다. 근데 우리 LNG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LNG가 지금 액화천연가스인데 왜 액화천연가스로 들여오죠? 가스가 부피가 크고 기체니까 액화를 시켜서 배로 들여오는 거잖아요. 수소도 마찬가지죠. 기체기 때문에 부피가 커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시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를. 그리고 분류수소, 분류암모니아는 여기서 왜, 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가장 깨끗한 수소는 그린 수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럽다고 하면 그런데 가장 좀 오염도가 높은 거는 그레이 수소고요. 네. 그 중간에 있는 게 분류수소죠. 그래서 예를 들어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보자면 분류수소는 그린 수소랑 그레이 수소의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린 수소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그 중간 단계로 일단 분류수소라는 목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수소 사업을 한다는 업체들이 다 이 지금 분류수소는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그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한 수소고요.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물을 전기분해한 중기분해에 생산한 수소예요. 그래서 그린 수소로 가기 전에 분류수소 단계에서 지금 아람코랑 협업해서 한다. 근데 왜 암모니아는 또 여기서 왜 나오냐? 아까 그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서 옮기기가 힘들어서 그거를 옮기기 쉽게 만들기 위한 운송체로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암모니아를 사용했을 때 수소보다 1.7배 많은 양이 저장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예를 들어 지금 이거죠. 그 블루 그린 수소와 질소 결합물을 암모니아로 가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옮기면은 그냥 수소를 뭐 액화시키거나 이렇게 옮길 때보다 2배 가량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 도입해서 분류수소라던가 아니면 향후에 그린 수소까지 추출할 수 있는 요거를 지금 아람코랑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연료인 이퓨얼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물을 전기 분해로 얻은 수소, 바로 최종 목적이죠. 그린 수소에다가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합성한 연료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물산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뭐를 도와주느냐? 중진류, 분해, 탈황 등 생산 공정에 청정수소를 투입을 해서 삼성물산하고 친환경 수소 및 바이오 연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해외 청정 암모니아 수소를 도입하고 유통을 하는데 삼성물산의 힘을 빌린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제 마진은 높으나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S-오일이 여러 군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업스트림을 못한다는 그 단점을 다른 쪽으로 커버를 하려고 엄청난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정유사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색할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S-오일의 실적 뭐 좋게 나타났을 것 같고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석유화학 쪽이 아까 경유를 뽑아내느라고 나프타를 덜 뽑으면서 나프타가 적어서 그 마진이 적어들어서 좀 안 좋지만 이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 이 추진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은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에 비해 굉장히 많은 주가 흐름이 뒤 쉐브론 엑슨모빌만큼 갔다면 15만 원 수준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업스트림을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3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로 해서 지금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025년, 26년 가서 아람코랑 협업했던 거, 삼성물산과 협업했던 거 이런 것들이 수소 산업의 어떤 그 수익 창출이 일어나서 매출의 수소로 관련된 매출이 잡힌다. 이런다면은 S-오일이 아예 다른 회사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만약 평가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모습도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오일은 지금 당장 너무 엑스모빌 쉐브론에 비해서 뒤진다.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인 좀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14만 원 정도로 보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